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최근에 같이 여행을 다녀왔던 장소 어디죠? 태국 방콕에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인상 깊었던 그 쿠킹 클래스 리뷰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 쿠킹 클래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 솔직히 나는 이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서 뭐 하얀색 주방에 쭉 크게 다 해놓고 일렬로 막 약간 흑백 요리사처럼 그런 주방 있잖아. 그런데 세워놓고 선생님이 뭐 앞에 혼자서 서서 설명만 하는 거지. 자, 써세요 이러면 하고 자, 그 다음은 이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쿠킹 클래스로 생각을 해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어. 이번 태국 여행에서 쿠킹 클래스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방콕을 며칠 갔다 왔지? 6일 다녀왔어. 6일 동안 방콕을 갔다 왔는데 보통은 이제 6일 방콕을 가면 하루 이틀 정도는 근처에 파타야, 그치? 파타야 아니고 파타야로 좀 넘어가서 그 휴양을 좀 더 즐기고 오거나 아니면 그 아유타야 투어인가? 맞아. 왕궁 그런 투어를 갔다 오거나 그 위험한 기찻길, 맥글렁 시장 뭐 그런 투어를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6일을 순수하게 거의 방콕에만 머물렀어. 오빠가 이미 방콕을 2019년도에 갔다 왔는데 위험한 기찻길이랑 수상? 그 시장? 그게 생각보다 자기는 오빠는 별로였다고.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이번에는 그냥 방콕만 갔다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나는 방콕이 첫 번째지만 오빠는 또 두 번째니까 나는 궁금하기도 했는데 또 내 취향이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고 방콕에만 있는 걸로 선택을 했었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콕이 정말 관광 도시고 먹을 게 굉장히 많고 하긴 한데 막상 방콕에서 이제 뭘 할까? 뭔가 특별한 활동? 해볼 만한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도 이제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어. 동남아 가서 쿠킹 클래스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다. 현지에서 못 먹어보는, 못 만드는 음식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한번 오빠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서치를 해봤지. 방콕에 쿠킹 클래스가 사실은 되게 많아. 5개 정도의 쿠킹 클래스를 많이 사람들이 가는 데를 비교해 놓은 데가 많았는데 우리가 갔다 온 곳은 이름은 알고 있어 혹시? 실롬 타이 쿠킹 스쿨. 맞아. 우리가 갔다 온 데는 실롬타이 쿠킹 클래스였어. 실롬타이 쿠킹 스쿨에서 진행을 하는 실롬타이 쿠킹 클래스를 예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 군데를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곳. 그게 왜냐면 뭔가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고 또 쿠킹 스쿨들 중에서 너무 한국인만 많이 가는 곳은 조금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실롬타이는 찾아보니까 한국인들도 물론 많이 가지만 외국인들도 적당히 섞여서 오는 그런 쿠킹 스쿨이어서 실롬타이 쿠킹 클래스를 선택을 했어. 실롬타이 쿠킹 스쿨은 쿠킹 클래스마다 시간대가 나눠져 있는 게 다 다른데 여기는 오전 반이 8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오후 반이 1시 40분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심야반이 또 있는데 심야는 5시 40분에서 9시까지. 오전 반에만 시장 투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 이 시장 투어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재료들을 장을 보러 현지 시장을 좀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사분이랑 함께 나도 이것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오전 투어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뭔지 알아? 뭐였는데? 오빠가 조식을 포기 못하겠다고 했어. 그랬었구나. 그렇네. 조식 포함된 걸로 예약을 했는데 조식을 포기할 수 없었지. 조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장 투어를 좀 포기를 하고 오후 투어, 우리는 1시 40분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 오후 투어로 날을 잡았지. 가격대도 사전에 마이리얼 트립, 클룩 이런 곳에서 좀 찾아보고 구매를 하고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오전 투어는 할인은 안 해. 내가 찾아보니까 성인이 오전 투어는 57,289원이더라고. 현재 기준. 그다음에 아동이 6세부터 14세까지 중학생 정도까지도 52,991원. 그러니까 성인 가격보다 한 5,000원 정도 싼 가격이었고 여기가 메리트가 나는 있다고 생각한 게 유아가 무료더라고. 우리나라 나이로 6살, 7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만 5세인데 그 아이들 정도가 무료로 여기에 같이 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날도 갔을 때 엄마랑 같이 온 남자아이도 한 명 있었어. 그치. 아이들이 가면은 너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독특한 게 오전반은 이렇게 성인이랑 아동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오후반은 성인 아동 가격이 같아. 유아는 다 무료고 오후반하고 심야반은 청소년이나 성인은 구분 없이 다 오후반이 43,600원이었고 오늘 촬영일 기준 심야반이 41,800원. 우리는 오후반이었기 때문에 43,600원으로 이제 미리 한국에서 날짜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해서 갔고 그러니까 당장 2주 정도의 기간은 오전반은 이미
이미 다 팔린 상태더라고. 시장 투어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오전반을 예약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3주 전에는 미리 날짜를 지정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오후나 심야는 당장 내일 클래스까지도 다 열려 있어서 한 일주일 전쯤에 여행 계획을 짜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 당일 얘기를 조금 해보면 실롬 타이 쿠킹 클래스니까 실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 접근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은 아니고 BTS 타고 이동하니까 금방 이동할 수 있었어. 쿠킹 클래스 시작 전에 건물에 모여서 예약자 명단을 확인을 하고 잠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팀별로 나눠서 툭툭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됐었어. 거기서 대기를 하면서 소품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 요리할 때 쓰는 계란 꼽는 귀여운 닭 모양 막 소품들이나 아니면 앞치마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재밌는 경험을 했지. 우리가 앉아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우리한테 말을 걸었지. 한국 사람이냐고. 맞아. Are you Korean? 이러면서 말을 걸어서 대화를 조금 할 수 있었어. 그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봤었어. 자기가 페이커 팬인데 맞아. 그거 아냐고도 물어보고 괜히 월드컵 얘기 꺼내가지고 우승 누구 할 것 같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또 한국 여행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맞아. 얘기도 해가지고 여동생이 한국을 정말 좋아한다 했었어. 여동생이 BTS 방탄 팬이라고 했고 본인은 페이커 팬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먼저 물어봐가지고 한국인이냐고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니까 그런 게 되게 한국의 위상이 진짜 높아졌구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먼저 말 걸고 좋아하고 하는 정도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둘 또 다른 한국인 커플 두 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한테 말을 걸었던 그 외국분, 그 사람은 터키 출신, 그 다음에 한 명은 필리핀 사람, 미국인 한 두 장소로. 명도 있었어. 아 맞아 거기에 미국인 2명, 흑인 누나, 백인 누나. 해서 친구 사이였어 그 분들은. 그래서 총 5팀 이동할 때 뭐 걸어가거나 큰 버스를 타고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뚝뚝이를 타고 갔어. 그래서 사실은 나는 베트남 갔을 때 뚝뚝이를 타봤었는데, 뚝뚝이 타본 적 있었어? 그 전에? 처음 타봤어. 그치. 뚝뚝이를 타고 짧은 거리였지만 이동을 하는 게 너무 하나의 체험이 돼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 그치. 알고 보니까 그 툭툭이 같이 탄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었어. 맞아.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뚝뚝이를 같이 타고 이동을 했고, 팀별로 같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모였어. 근데 나는 놀랬던 게, 나도 좀 쿠킹 클래스라고 했을 때 오빠처럼 정형화된 주방이거나 아니면은 좀 에어컨이 없는 곳도 많다고 해서 조금 위생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 날씨가 워낙 태국 낮에 덥고 하니까. 근데 그 공간이 너무 예쁘게 현지 느낌으로, 그런 동남아 느낌이 물씬 나게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일단은 인테리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 나도 인테리어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 선생님도 그리고 수강생들 한 명 한 명 다 사진을 다 찍어주더라고. 맞아. 그 선생님도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데 진심이셔서 딱 도착하니까 그 예쁜 주방에서 막 커플끼리 컨셉샷처럼 스냅처럼 찍어주시기도 하고, 혼자 왔어도 혼자씩도 막 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너무 그 구조도 식사를 하는 공간,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공간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 화장실도 2개나 따로 구비가 되어 있었고 깨끗하게. 먼저 손을 씻고 모여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메인 선생님은 한 분이셔.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게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줘서 영어를 조금 어느 정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보이지 않게 세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대기 공간, 즉 식사하는 공간에서 있으면은 외부 조리대에 바깥쪽에 에어컨 없는 쪽에 가스불이랑 조리대가 따로 위치를 해 있는데, 써야 되는 조리 용품들이나 이런 거를 그 팀에서 쫙 세팅을 해주는 것 같았고, 우리가 그 요리를 하러 간 사이에는 밥 먹는 공간, 대기 공간에다가는 식기랑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또 해줬었고, 그 요리 공간이 그 가스불 켜는 공간이랑 밑재료 준비를 하는 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밑재료 준비를 하는 실내 공간에도 우리랑 동선이 겹치지 않게 우리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거기다가 쫙 필요한 재료를, 다음 요리 재료를 쫙 세팅을 해놔줘가지고 하나도 거슬릴 게 없이 그 준비된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그 정해진 대로 착착착착 시간 순서대로 너무 잘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 가서 바로 요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어디서 왔는지 좀 소개도 하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식재료를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 시원한 공간에서 앉아가지고 태국에서 주로 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쓰게 될 식재료들을 설명해주고 만져보고 맛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지. 그래서 그것도 나는 되게
신기했어. 우리나라에 없는 식재료들도 궁금했던 것들 맛을 볼 수도 있었고 생강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생강 맛인지 향도 맡아보고 우리가 되게 먹으면서 궁금했던 채소들이 있었잖아. 유명한 요리를 먹었는데 거기에 나는 그 향이 이게 뭔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 분이 거기에 오늘 쓸 식재료로 라임리프라고 이거를 뜯어서 한번 향기를 맡아보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향기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궁금했던 식재료들도 알게 되어서 먼저 일단 그 재료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고 그리고 나는 좀 요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식재료가 각자의 나라에 없을 때 어떤 걸로 대체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셨어.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쿠킹 클래스를 할 때 크게 아마 두 부류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부류는 진짜 요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진짜 이 현재 요리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좀 질문할 거리를 미리 생각해가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뭐 라임리프 같은 식재료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 때는 뭘로 대체할 수 있는지 미리 조금 영어로 식재료명을 알아가서 질문을 하면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체험하고 싶은 부류. 그냥 재밌게 여행을 왔기 때문에 이 하나의 활동으로 체험하고 싶은 부류나 어린아이들 아니면 살짝의 영어를 또 맛보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손짓 발짓으로 또 다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적당히 눈치로 지금 뭐 하라는 건지 다 알 수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가도 충분히 재미있는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쪽 다 신청을 해도 괜찮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날 요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똠얌꿍을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팟타이, 그 다음에 쏨땀, 그 다음에 그린커리, 그 다음에 망고 스티키 라이스 이렇게 5가지 요리를 총 만들어 봤는데 이게 5개를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맛보고 다 같이 먹고 그다음에 하나를 또 만들어서 디쉬 하나를 완성을 하고 다 같이 먹고 완성하고 다 같이 먹고 이런 형식이라서 약간 뷔페처럼 다 끝났을 때는 되게 배가 불렀어. 근데 이 요리가 조금 요일마다 변경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배워보고 싶은 요리가 있으면 미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날에는 어떤 요리를 하는지 찾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5가지 요리들을 이제 순서대로 만들었는데 장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할 게 많지 않아. 재료가 밑재료가 이미 다 씻어진 채로 어느 정도는 딱 그 1인분 분량만큼씩 준비가 돼서 디쉬에 되게 예쁘게 이렇게 딱 세팅을 해주시고 우리가 할 거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 밑재료 써는 거. 나는 그러니까 할 거가 없어서 좋았어.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아. 만약에 나는 정말 이 요리의 전 과정을 섬세한 걸 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되게 별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낯선 요리고 오빠처럼 요리 자체에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해보고 그냥 체험해보고 맛보는 거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좋았지. 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서 앉아서 썰기 정도 하고 뭐 허브 정도 미리 따서 준비를 해놓고 뭐 생강 썰기, 고추 썰기 요 정도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식재료나 알러지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미리 다 물어보고 조절을 해주셨고 맵기 정도도 고추를 몇 개 넣나 이 정도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실내 공간에서 하는 거는 주로 이런 밑작업들이었고 선생님이 이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유머러스하게 만들어주고 좀 어울릴 수 있게끔 분위기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었지. 그러니까 혼자서만 쭉 그 설명하고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 한 명 한 명이랑 막 질문 답변을 해가면서 고추 몇 개 먹을 거냐 뭐 역시 한국인이다 막 매운 거 잘 못 먹으면 너는 한국인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농담도 좀 하시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그 밑재료 준비를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준비를 한 걸 가지고 야외 요리 공간으로 나가게 되지. 이것도 간단했던 게 웬만하면 그냥 여러 가지 조리법 그러니까 뭘 하나를 끓이고 하나를 볶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의 요리씩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똠얌꿍 할 때는 그 준비된 냄비에 순서대로 다 넣고 끓이기 끝. 그 다음에 뭐 팟타이를 할 때는 준비된 팬에 재료들을 다 볶고 순서에 맞춰서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다 볶고 접시에 담기 그 타이밍도 다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와도 초등학생이 와도 솔직히 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렇게 막 부담 느끼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플레이팅 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 그냥 집에서 뭐 먹듯이 후라이팬 가지고 그냥 바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제 각자에게 준비된 디쉬에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그 플레이팅 된 거를 식사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 사진도 찍어볼 수 있었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막 대화도 하고 너 건 어떻게 생겼네 내 건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먹을 수 있어서 즐거웠던 것 같아. 우리는 거기에 우리랑 튀르키예 사람이랑 필리핀 사람도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튀르키예 애가 매운 걸 못 먹었는데 되게 자존심 부리느라고 고추를 5개 넣고 막 이래가지고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렸어. 그래서 힘들어하는 모습도 웃겼고,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 여행을 자주 왔었어. 그래서 한국말로 계속 우리한테 대화도 걸고 하는 게 좀 흥미가 있었지. 맞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요리만 하는 것보다는 좀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재밌었던 것 같아. 똠얌꿍, 팟타이, 쏨땀, 그린커리, 망고 스티키 라이스 순서대로 그런 패턴은 비슷하게 계속 요리가 이루어지고, 쏨땀 만들었던 게 난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쏨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그거를 찧었어야 됐어. 절구 같은 거에서 계속 힘을 줘서, 그 쏨땀이 파파야인데 파파야 그 썰어 놓은 거에 넣을 라임, 즙이랑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한 대에 쪄야 돼가지고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다 같이 절구를 찍고 하는 과정에서 강사 선생님이 초를 세지. 5, 4, 3, 2, 1, 5초 동안 치라고 막 초를 세는데 일부러 막 천천히 세고 느리게 세고 막 숫자 안 부르고 하는 과정에서도 막 다 같이 웃고 할 만큼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클래스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이런 걸 기대하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망고 스티키 라이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스티키 라이스를 짓는 것부터 다 하고 싶다. 쌀을 씻고 스티키 라이스를 넣어서 거기에 막 코코넛 연유 붓고 설탕 넣고 그거를 끈적끈적해지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함께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고 다른 요리들 몇 가지를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망고 스티키 라이스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거는 망고 써는 거, 선생님이 해놓은 밥을 떠서 데코레이션 하는 거 정도로 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구간들이 있었고, 뭐 대신에 그린커리 정도는 조금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요리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딱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조정을 해놓은 것 같았어. 클래스 자체는 나는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볼 수도 있었고, 선생님한테 끝나고 기념품들을 나눠줬는데, 기념품으로 우리가 받아온 거는 일단은 이 레시피북, 태국 요리들과 우리가 실제 만들었던 것도 있고 만들어보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가 써있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이런 신기한 태국 재료들, 또 어떻게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나와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 대체할 만한 걸 찾아서 이 요리 책을 나는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 요즘은 또 GPT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챗GPT한테 이런 거 하나 찍어가지고 물어보면서 나는 이 재료가 없는데 이거 뭘로 바꾸면 좋을까 하면 다 알려주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증서인데, 이것도 난 너무 귀여웠던 게 단순히 그냥 우리 요리교실을 수료했어 라는 증서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이제 태국어가 되게 읽기가 힘들고 영어랑 비슷한 것도 하나도 없고 알파벳이, 그래서 알기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물어봐 주셔서 그 이름 발음을 그대로 태국어로 적어주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선물인 것 같아. 그리고 요리할 때 썼던 조리도구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팟타이 볶고 그린커리 만들고 할 때 썼던 이런 도구들을 주지. 꼭 쓰지 않아도 그냥 추억으로 기념품으로 이렇게 걸어만 놔도 나름 예쁜 인테리어 도구가 돼가지고 이런 것까지 주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는 앞치마가 되게 예뻐서 좀 탐이 났어. 우리가 시간상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구매를 하지는 못했는데, 한번 앞치마 그 로비에 가면 앞치마가 걸려있는데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거기서 구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 근처 맛집이 궁금하거나 뭐 어딘가로 간 길이 궁금하거나 하는 것들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끝나고도 꽤 오랜 시간 막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갈 수 있는 여행자로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음식을 한 5가지 만들었는데 그걸 한꺼번에 사실 먹은 거잖아. 어디 뭐 식당에서도 그렇게 먹을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해도 4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쿠킹 클래스라는 경험까지 더해졌으니까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었지. 외국인 친구들하고도 사귈 수 있는 기회? 우리 막 인스타도 교환하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나도 어릴 때 파주 영어마을 이런 데 가서 영어 써보라고 시키고 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영어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듣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도 해볼 수 있어서 그런 말하기 면에서도 영어를 조금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요리 과정 자체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고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정해진 과정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운 걸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는지, 한국에는 이런 거 파는지 막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가면서 소통하는 클래스여서 다음에 태국에 방문한다면 또 이 클래스 또는 뭐 다른 요리를 하는 다른 쿠킹 클래스를 방문해볼 정도로 추천하는 시간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아침 클래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시장에 가는 것도 어떨지 되게 궁금했어. 장을 봐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방콕 가서 뭐 할 거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고, 우리가 경험해봤던 실롬 타이 쿠킹 스쿨은 10점 만점에 10점. 나도 10점 만점에 10점 너무너무 대만족하는 톡이었다 해서 강추한다 라고 남기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끝!